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들, 이슈1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다사다난한 한 주를 또 보낸 것 같은데, 비트코인 계속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를 때는 더 오를 거다라는 사람이 많고 떨어질 때는 항상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게 많은 게 사실은 그러니까 전망이 아니고 후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 좀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이 전망이 미국 자산 회사 중에 구겐하임이라는 구겐하임 있죠.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 CEO가 뭐라고 전망을 했었는가 하면은 작년 12월 달 인터뷰, 그 당시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4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2월 달에는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60만 달러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6억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좋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겐하임 파트너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후에 2월 달 이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시장 진입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데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입장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4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은 $10,000 내지 $15,000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보다 또 저 반토막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 10,000 내지 15,000이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는 쪽에 전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굳이 여러 전망 중에서 제가 이 구겐하임 파트너스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좀 가격대는 좀 과장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제일 제대로 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30,000 수준에서 10,000 내지 15,000달러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을 아직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투기 자산인데 지금 대규모 매물이 출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JP모건을 비롯한 투자 회사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산운용사 중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죠.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그런 이름의 이 펀드인데 이 펀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19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24조 7천억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월가에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는 보호예수 기간이 있다 그럽니다. 6개월 동안의 보호예수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 이때 몰려든 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몰려들었다 그럽니다.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몰려든 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넘고 37억 달러 정도가 작년 12월, 1월 달에 이 펀드에 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보호예수가 풀리니까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주식을 팔게 되면 펀드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매물이 출회될 거다 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은 현재 전체 비트코인을 한 3% 정도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대규모 매물이 출회된다면은 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이 매수기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캐시우드 아시죠? 분나머니.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 기업 중에서 안데르센 고로이츠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22억 달러 규모의 이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갖다가 새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상 가장 비관적인 여론이 전망이 나올 때 거기서도 낙관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다가 지금 15,000달러, $10,000 얘기하는데도 이 매입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아마
많이 망가질 거다. 어. 근데 망가졌다 손 치더라도 살아남는 거는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트코인에 가 있는 돈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오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만 반등할 힘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이 마음에 걱정 많으신 분들 좀 한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또 중국이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SNS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죠. 지난 1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퇴임하기 직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이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갖다가 집단 학살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유튜브와 이 트위터의 동영상이 갑자기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네. 내용들은 뭐 수천 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략 다 비슷한데 뭔가 하면 나는 위구르에서 태어났고 위구르에 살고 있고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라는 그런 내용. 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갖다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 동영상들이 네. 줄지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두고 NYT가 뉴욕타임스가 이거는 중국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조작된 동영상이다라고 네.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보도를 내보냈을 땐 또 분석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그 탐사 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라는 데하고 함께 분석을 했다 그럽니다. 3,000개의 동영상을 분석을 했는데 그게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동영상들이 처음에는 인민일보 아시죠? 인민일보와 관련된 뉴스 앱에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그걸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퍼져나가더라. 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퍼져나간 동영상을 그러니까 인민일보 뉴스 앱에서 이 퍼온 이 계정들의 상당수가 중국의 선전선동에 동원되는 계정들이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이 각 계정들이 퍼져서 하지만은 네. 올리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대략 올라오는 시간들이 서로 간에 서로 다른 계정인데도 한 30분 사이에 몰려서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조작된 말하자면 SNS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분명히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조작된 계정이 사실 유튜브나 트위터가 또 폐쇄하는 이런 계정을 또 폐쇄를 하는 조치를 취했죠. 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네. 좀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 계정들을 갖다 많이 폐쇄를 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스가 취재를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네. 이 지금 계정을 갖다 폐쇄한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국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분석을 했는가 하면은 이 SNS가 중국이 여론을 조작하기에 딱 맞는 그런 대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금방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린다든지 네. 하는 게 너무나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한 여론 조작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유튜브나 이 트위터 같은 게 초고속 선동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화재가 났었던 일본의 반도체 생산업체죠. 르네사스가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르네사스가 지난 3월 19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바라키현에 있는 공장에서 크린룸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네. 사실 크린룸의 한 5%밖에 타진 않았지만 그름이나 이것 때문에 다 폐쇄가 되면서 네. 생산이 정지가 됐었거든요. 그때 3월 19일 날 화재가 났을 때는 처음에는 4월 달이면 복구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이후에 5월이면 생산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난 24일 날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시작한 거는 지난 24일인데 정상적으로 출하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중순 내지는 하순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르네사스에서 나오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따져서 한 3위쯤 되는 업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일본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다른 업체들한테 공급되는 건 없었지만은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 르네사스에서 못 받으니까 인피니온이나 다른 데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해결이 된다면은 하반기 들어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의 압박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 그 수준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완화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도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도 미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내각 회의를 거쳐서 이달 말,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이달 네. 말에는 이 반도체 육성 계획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일본 내에 인프라를 잘 맞춰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쟁력도 꽤 있는 걸로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부장 업체들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이나 이걸 갖다 늘려가지고 해외 유명한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안이 마련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TSMC 아닙니까? 그렇죠. TSMC 같은 네. 경우에는 일본의 연구시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생산시설까지도 갖추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일본 정부가 인텔에도 생산시설을 일본에 갖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일본이 우리는 제외시켜놓고 굳이 우리는 빼고 미국하고 대만하고 합쳐서 삼각동맹을 갖고 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다지 좋아 좋은 보이지 소식은 아니죠. 않는 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업계는 어떻게 본다면 또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